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빗면과 그리고 이제 실에 연결된 물체 그 몇 가지 운동 유형에 따라 가지고 힘을 이제 분해하고 또는 이제 합성하고 하는 것들, 힘 분석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다뤄야 되는 힘이 알짜 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겠죠. 즉, 알짜 힘이 0이거나 알짜 힘이 0이 아니거나. 알짜 힘이 0인 거를 우리가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알짜 힘이 존재하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정리를 해볼 건데, 요 가속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당연히 알짜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으로 나오게 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짜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일치하니까. 자, 그럼 요 정도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경사면을 조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요 가속도 운동이라고 제목 달아놓은 마찰이 없는 빗면, 다른 거 전혀 힘 작용하지 않고 요렇게 있는 상황, 요때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좀 많이 다루셨을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경사 방향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다, 내지는 경사 방향 힘이 mg 사인 세타다. 그리고 수직 항력은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다. 자, 이렇게 뭐 외우고 있는 거 그냥 이왕 외우셨으면 뭐 잘 하셨고요. 근데 요거 이렇게 나오는 관계를 좀 따져 보셨으면 응용력이 좀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원리적으로 가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선은 당연히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물체가 면을 눌렀을 거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면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미는 힘, 수직 항력. 자, 이렇게 현재 빗면 위에 놓여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 항력 두 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직 항력과 관계해가지고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얘는 이제 면이 수직 방향으로 물체를 미는 힘인데, 요때 반작용에 해당하는, 즉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 그러니까 물체가 면을 눌러서 수직 항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직 항력은 빗면이라고 mg 코사인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면을 더 누르게 되면 수직 항력은 증가, 덜 누르게 되면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현재 여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경사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을 합성을 해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경사 아래쪽으로 알짜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크기가 mg 사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는, 자, 이제 힘이 나오는, 알짜 힘이 나오는 방향이 경사 방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을 이렇게 수평 수직 축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mg가 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요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그래서 세타 쪽으로 분해한 i, 얘가 코사인. 그리고 세타 옆쪽으로 분해한 i, mg 사인. 그래서 요 수직항력과 mg 코사인이 크기가 같아서 상쇄가 된 거고요. 그래서 R자임이 mg 사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기본 강의 등을 하셨거나 독학을 하셨거나 역학 쪽을 한 번 이상을 보셨으면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렇게 잠깐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문제를 저도 뭐 제공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신 경우도 있고 처음 보시는 경우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일단은 제가 제목을 평형이라고 달아놨기 때문에 R자임이 0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지하고 있거나 경사 위나 경사 아래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F1에 힘을 가해서 R자임이 0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면 계속 정지를 유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힘 표시를 살짝 해보면 중력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F1도 합성하고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니까 표시를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물체는 경사면을 눌렀을 거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이 나머지 하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mg와 F1의 합성된 힘의 크기가 n과 수직항력과 크기가 똑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F1을 mg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이제 나왔으면은,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냥 해결이 되네요. 그럼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요 각도가 세타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뭐 옆에 있는 걸 봐도 상관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F1의 크기는 요 크기랑 똑같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린 거. 그러면 탄젠트 취해 보게 되면은 탄젠트 값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mg분의 F1이 되죠. 그래서 F1의 크기는 mg 탄젠트 세타, mg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항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표시한 거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뭐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mg하고 F1이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요 수직항력은 요 크기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mg 제곱한 거랑 F1 제곱한 거랑이 합했을 때 수직항력 제곱한 거랑 크기가 똑같아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또는 mg의 세타 방향 쪽, 요게 mg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F1의 요성분의 크기, 그럼 여기도 지금 세타기 때문에 그럼 F1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표시해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제곱을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하면은 어차피 뭐 또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나중에 또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다만 시험에서 물어봤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n을 mg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뭐 무엇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표현한 식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요런 스타일보다는. 자, 그러면 좀 지우고, 우리가 경사면이 나오면 많은 경우에 경사 나란한 방향과 경사 수직한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 등을 많이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을 설정을 하면은 좀 귀찮을 거예요. 왜냐면 좀 전에 했던 방식대로 만약에 경사 방향, 경사 수직 방향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MG도 분해해야 되고 F1도 분해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축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내지는 수평면과 수평수직 이렇게 축을 설정을 하게 되면 F1과 MG가 XY축에 딱 일치를 하기 때문에 분해할 필요가 없죠. 분해해서 볼 수 있는 거 M만 분해하면 돼요. 그죠? 하나만 분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처럼 축 설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단순하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힘을 합성 등을 하기 위해서, 비교 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축을 설정을 해야 된다. XY 축을 설정을 해야 된다. 요거 좀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편하게. 그러니까 분해 등 또 합성 등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편한 쪽으로, 이쪽이 조금 편한가? 경사 방향이 조금 더 편한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개 정도의 힘이 나왔을 때는 2개가 특히 수직이라면 그 2개를 그냥 축으로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n의 y 성분 그리고 n의 x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가 그림을 좀 웃기게 그려서 그런데, 그럼 이게 알짜임이 0인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n의 x 성분은 f1이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고, n의 y 성분은 mg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타니까 요각도도 엇각으로 세타가 되겠죠. 수평면과 요 지금 설정한 x축은 나란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왜냐면 수직항력이니까 경사면하고는 또 얘가 수직하니까. 그리고 여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n 코사인 세타가 그럼 얼마? mg가 될 거고요. 그럼 n 사인 세타가 f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얘가 또 등장을 하죠.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통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좌변에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나오고 우변에 f1분의 mg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f1은 mg 탄젠트 세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축을 XY축을 설정을 해서 벡터 분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융통성 있게 편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축 설정을 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경사 윗방향으로 F2에 힘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역시
알짜 힘은 0이 돼야 되니까, 자, 힘 표시를 좀 해보면 중력 있을 거고요. 수직항력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얘도 좀 합성하기 편하게 평행이동 시켜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이때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평 수직을 해도 구하는데 뭐 큰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경사면 나오면 경사 방향, 경사 수직 방향을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니까 요대로 분해해서 봐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하나의 힘이 축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수직항력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축을 설정하는 게 유리하네요. 그죠? 왜냐면은 수직 항력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축을 딱 설정을 해보니까 mg만 분해해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요 방향의 성분이 mg 코사인이고 요 방향의 성분이 mg 사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의 크기는 mg 코사인이 되고요. F2의 크기는 mg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구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케이스에서 여기 이제 마찰력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자,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임의로 경사면과 물체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가 뮤라고 주어졌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경사 윗방향으로 F2를 요거를 이제 증가시키다가 경사 윗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여기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지금 안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F2를 감소시키다 보니까 그 경사 아랫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되게 당연한 거죠. F2를 증가시키면 경사 위로 확 미끄러질 수 있고 F2를 감소시키면 경사 아래로 또 미끄러질 수가 있고, 근데 그 찰나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최대 정지 마찰력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때 마찰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거죠. 마찰력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경사 위쪽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로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마찰력 방향이 아래쪽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아직까지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기 때문에 알짜힘은 0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마찰력은 뮤 mg 코사인 세타, 또 경사 아래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 이렇게 있죠. 요게 F2랑 크기가 같아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로 미끄러진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미끄러지려는 걸 방해하는 건 위쪽, 마찰력 방해 경사 위쪽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방향성이 일치하는 게 F2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뮤 mg 코사인 세타, 요 두 개가 경사 아래쪽 mg 사인 세타와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찰력 나오면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거지,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건지 그거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스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 그 왼쪽 그림에서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F1이나 그러니까 마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F1을 크게 하거나 작게 했을 때 어떤 미끄러지는 순간 또는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얘는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뭐 시까지 표현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래도 마찰력이 경사 위로 나오든 경사 아래로 나오든 간에 마찰력을 이제 운동 마찰력이나 최대 정지 마찰력을 뮤 n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여기가 mg 코사인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 좀 전에 확인해 봤을 건데 mg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되면 이렇게 되죠. 수직 항력의 크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mg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습관처럼 mg 코사인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 있다 없다는 이렇게 조금 누적된 문제 조금 보시게 되면 눈에 확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요거 좀 경사로 더 눌렀을 것 같은데 덜 눌렀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는 mg 코사인 이렇게 갖다 쓰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약간 주의사항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제 교재도 예제로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빗면 자체가 물체 A입니다. 질량은 3m이라고 드렸고 그러니까 A에다가 힘 라지 F를 가했더니 여기 이제 마찰까지 있으면 조금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찰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올려져 있는 B가 A하고 함께 가속도 운동을 했다.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함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솔루션의 첫 번째는 한 방에 가셔야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알짜임이 F가 되는 거고요. A도 B를 밀고 B도 A를 미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이니까 무시할 거고 그러면 총질량은 4m A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꾸밀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A를 뭐 답에서 요구한 걸 봤더니 뭐 이렇게 mg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식으로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A 자리를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대로는 구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B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한번 둘게요. 자, 그러면 B를 보시면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가 경사면을 눌렀을 거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수직 항력을 좀 과장해서 살짝 길게 그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mg 코사인이 일단은 아니에요. 여기도. 자,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B가 A 위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B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시스템 걔는 A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시스템이 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B는 자체적으로는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표시를 잘 안 하지만 관성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B는 왼쪽으로 쏠리는 힘, 관성력을 받아서 면을 더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이 증가되어 있죠. 자, 그거 이제 원리적인 거고 나는 지금 현재 관성력을 표시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B가 A하고 함께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R자 힘이 B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 관성력은 모르는 거니까 표시하지 않을 거고 수직항력과 mg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합력이 정확하게 수평 오른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당연히 B의 운동 방정식 질량 가속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쭉 연장을 해보시면은
요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근데 요것도 지금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탄젠트 세타가 mg분의 B에 작용하는 R자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mg 탄젠트 세타가 돼요. 즉 가속도는 g 탄젠트 세타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속도가 g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이 라지 F란 힘이 4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수직항력을 이 상황에서 크기를 물어봤다. 그럼 요 안에서 그냥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R자임이 요렇게 FB가 요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랑 MG랑 수직하니까 그럼 너도 축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두 개를 분해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각도 표시 마저 하고, 그럼 요거랑 같은 각이니까 세타가 되죠. 그러면 n의 x 성분이 R자임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y 방향으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없고, 그래서 n의 y 성분은 mg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n 코사인 세타가 mg가 돼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분의 mg 이렇게 우리가 또 접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아마 뭐 조금 이상한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힘을 분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뭐 물체 작용하는 힘이 뭐 4개, 5개, 6개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거의 3개, 진짜 많으면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진짜 많으면. 근데 보통은 좀 복잡하다 싶은 게 3개 정도가 등장을 해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그리고 웬만하면 2개가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2개를 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좀 노가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사면에 대한 거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실에 연결된 문체. 자, 첫 번째는 이제 평형 상태 유지하는 거. 뭐 이거보다, 이 그림보다 더 기본은 천정에 연결된 실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정지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뭐 당연히 mg와 실에 걸려 있는 장력이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다시 평형은 R자임이 0인 상태. 자, 1번 그림 요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F1을 작용을 해가지고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 자, 그러면 요 그림에다가 힘 표시를 조금 더 하면 하나만 더 하면 되네요. mg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3개의 힘이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2개의 힘 합성한 게 나머지 하나랑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났더니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 보이시죠? 해놓고 났더니 탄젠트 30도가 그러면 mg분의 f1이 되죠. 그래서 f1의 크기는 mg 탄젠트 30도 요렇게. 아니면 하필 f1과 mg가 서로 수직이니까 수직인 2개를 축으로 삼게 되면은 그러면 t1의 x 성분은 요거는 f1이랑 크기가 같고 t1의 y 성분은 mg랑 크기가 같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만 변형을 시킨 건데, 자, 요번에는
실 두 개를 각각 물체에 연결해서 100N짜리 무게의 물체를 평형 상태를 유지시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100N만 하나 더 표시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TA하고 TB하고 합성한 게 나머지 100N과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요거 크기가 100이 돼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TA하고 TB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각도는 이제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분해 등을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축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고민 없이 그냥 풀어보세요 이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축을. 뭐 이렇게 해도 오래 걸리진 않아요. 크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30도고 여기 60도니까 TA의 코사인 30도 붙인 거랑 TB의 코사인 60도 붙인 거랑 크기가 같고요. 그죠? TA의 사인 30도 붙인 거 그리고 TB의 사인 60도 붙인 거의 합이 100N하고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90도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XY축을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분해하면 되니까 100만 분해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게 좀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차피 요 각도는 현재 30도이고요. 요 각도는 60도인 거. 그러면 100에다가 코사인 30도 붙인 게 TB랑 크기가 같고요. 100에다가 코사인 60도 붙인 게 TA랑 크기가 같죠. 그래서 TA는 50N, TB는 50 루트 3. 요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조금 더 단순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수직인 걸 축으로 잡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뭐 같은 연장선에 있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특수각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30도, 60도, 90도 나왔을 때는 1대 2대 루트 3 나오고 45도 이런 거 나오면 1대 1대 루트 2. 그 다음에 몇 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3대 4대 5. 요런 거에 해당하는 게 그 시험에서는 질려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분해 막 이런 거 하기 전에 혹시 이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개 합성한 게 이게 100이죠. 그리고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게 100이니까 1에 해당하는 건 50이고 1에 해당하는 게 50이니까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50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죠? 특수각도 꽤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혹시 그냥 B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사면 하고 이제 좀 섞여 있는 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에 연결된 물체가 경사면 위에서 이렇게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냥 역시 평형이다. 뭐 T를 장력의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직항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요거 흰 표시 싹 해보시면 중력이 있고요, 장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물체가 면을 눌렀다면 수직항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일단 뭐 대충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의 합이 나머지 하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다 보니까 요 크기가 정확하게 좀 일치하진 않네. MG를 좀 더 길게 그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뭐 분해해가지고 보려고 했더니 얘는 크게 수평수직 그 성분을 경사 방향으로 따지던 진짜 수평수직으로 따지던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딱 직각을 이루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사면에서는 다수가 경사 방향, 경사 수직 방향을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일단 Y 방향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MG의 Y방향, MG 코사인 30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T의 Y방향도 있죠. 그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MG 코사인 30도가 수직항력과 T의 Y방향 성분과 크기가 같겠다.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세타 옆쪽이니까 사인 30도 붙여준 거. 요렇게. 자, 그 다음에 X 성분 따져보시게 되면은 자, 뭐 두 개밖에 없네요. 여기 간단하네요. T의 X 성분과 MG의 X 성분. 그래서 MG 사인 30도가 T 코사인 30도하고 크기가 같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뭐 요거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T의 크기가 루트 3분의 mg가 될 거고,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n의 크기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경사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 경사 방향에 대해서 x, y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진짜 수평수직으로 x, y 이렇게 설정을 하던가, 요거를 좀 유두리 있게 하자라는 게 결론일 겁니다. 자, 그래서 경사면도 포함되어 있는 거 잠깐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A하고 B는 최고점에 해당이 되고요. O는 진동 중심.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최고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고점이니까 찍고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 속력이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진자 운동에서 지나치게 진폭을 작게 하지 않으면 이거 원궤도죠. 그 원운동을 한다라는 건 구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최고점에선 순간 구심력이 0인 거죠. 왜냐하면 구심력의 정의가 R분의 mv 제곱인데 v가 빵이니까. 그죠? 식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때는 A나 B에서는 구심력, 순간 구심력 값이 0이 됩니다. 그게 있었으면 속력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원궤도를 따라서 올라갔었겠죠. 그게 아니라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 구심력은 0입니다. 아니면 기계적으로
속력이 0이니까 구심력이 빵이네. 이렇게. 그럼 구심 방향으로 원 중심 방향 알짜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mg와 장력일 건데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mg의 코사인 값. 요게 장력이랑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야 원 중심 방향으로는 알짜임이 0이 나올 거고, 그러면 mg의 사인 값이 요때 요게 알짜임이 되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진동 중심을 통과할 때는 자, 이때는 속력이 최대입니다. 그러면 구심력도 최대가 될 거예요. 그죠? 구심력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장력이 중력보다 커요. 즉, 이 연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에 매달려서 물체가 원궤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매 순간 장력의 크기가 바뀌어요. 왜? 팽팽한 정도가 바뀌니까. 진동 중심 근처를 통과할 때가 실이 많이 팽팽해지고 위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이 덜 팽팽해질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구심력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장력이 중력보다 크고 장력과 중력의 차이값만큼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등속원 운동. 등속원 운동을 한다 라는 거는 등속원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구심력이기 때문에 구심력만 존재를 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R자임이 구심력이 돼야 됩니다. 비등속 원운동이면은 구심력 이외의 접선 방향 힘이 추가로 존재를 하겠지만 가령 여기가 이제 비등속 원운동이죠. 그래서 A에서 O 사이를 통과를 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구심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t-mg 코사인 세타가 구심력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 mg 사인 요 세타가 접선 방향의 힘 역할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비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도 있고 접선 방향 힘도 있겠죠. 근데 등속 원운동은 구심력만 있어야 되니까 이유는 구심력의 정의가 등속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에도 있고 하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힘 표시에 보면 중력이 있고요. 장력이 있죠. 엄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한 아이가 정확하게 원 중심으로 크기가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매 순간에.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타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그러면 mg분의 장력, 아이고 장력이란다. 구심력이 될 거기 때문에 구심력의 크기가 따라서 mg 탄젠트 세타로 나오네. 그러니까 세타를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탄젠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탄젠트를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mg 탄젠트 이렇게 외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크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 세타에 대한 것 좀 찾고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이 뭐지 이런 거를 그림에서 좀 확인해 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보시기를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단순 암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구심력의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가 될 거다 라는 부분. 근데 만약에 t를 물어봤다? 그림이 밑에다 하나 더 그릴까요? 그냥? 문제는 이제 여기랑 여기가 세타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t를 물어봤으면 수평수직 요렇게 나눠주고, 그죠? 그러면 t의 x 성분이 90력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t의 y 성분,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요게 mg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t 코사인 세타가 mg가 돼야 된다. t는 코사인 분의 mg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그냥 여담이긴 한데 90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90력이 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써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운동을 할 때 90력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할 건데 이거는 힘을 합성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 FR이라고 표시를 했어. 현재 이제 등속원 운동을 할 거라 T하고 MG 합성한 게 FR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표시를 해놓고 T, FR, MG를 다 합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FR도 그러니까 T나 MG처럼 원래 있었던 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힘들을 합성한 게 원 중심 방향으로 90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다 합성하는 게 아니라 장력과 중력에 합성된 게 90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질문이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90 방향의 알짜임이 90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90력까지 포함해서 힘을 합성하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앞에 거랑 비교를 하자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B의 작용하는 알짜임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N과 MG를 합성한 게 FB로 나온다라는 뜻이지 N, FB, MG 세 개를 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됐는데 그냥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이거 외에도 원운동이 지금 잠깐 나와가지고 또 경사면 포함해가지고 원운동 할 수 있는 게 원뿔 모양 속이 비어있는 이런 면에다가 물체를 딱 튕겨가지고 돌리면은 제가 도박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런데 가면은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땡땡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시스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가령 등속 원운동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90력만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때 중력이 있을 거고요. 수직 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힘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정확하게 원 중심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랑 굉장히 그 합성하는 스타일이 유사하죠. 90력만 있어야 되니까 원 중심 방향으로 알짜임이 나와야 돼.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각도를 원뿔 내부의 각도를 뭐 세타라고 줄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 여기를 이루고 있는 걸 뭐 세타라고 줄 수도 있고
그럼 세타 요거 표현된 거에 맞춰가지고 뭐 n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루고 있는 각도 도형 찾아가지고 표시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또 탄젠트를 이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또 있으니까 mg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구심력을 표현하기가 또 수월하겠네요. 물론 수직항력의 크기를 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최근에 요 실에 매달린 거랑 경사면에 대한 걸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종합해서 질문 받았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는 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특강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